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 행렬 사이로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더니 앞서가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 옆 나무까지 쓰러질 정도의 충격. 사고를 구독자 복구한 여러분들, 이런 내리막길 사고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면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패닉 상태가 되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짧은 내리막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여행길이나 초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긴 내리막 구간에서 주행요령을 몰라 큰 사고가 발생하여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의견으론 오늘 배울 내용인 긴 내리막길 상황에서의 주행요령을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추가하여 테스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전 방법과 위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리막에서 올바른 브레이크 사용 방법을 익혀 안전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나도 침착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긴 내리막길에서 잘못된 제동 방법을 사용하면 왜 브레이크가 고장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할 테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오일 등의 과열이 축적되어 브레이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이퍼락과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죠. 그럼 여기서 베이퍼락과 페이드 현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 두 가지 현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퍼락이란 브레이크액이 끓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풋브레이크의 애갑 계통 내부의 브레이크 오일이 과열로 인해 기화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포가 압력을 흡수해 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브레이크액 교환 주기를 준수하지 않아 브레이크액의 수분 함량이 많아졌을 때 위험도가 더욱 더 큽니다. 그러니 차종과 운전 습관 등에 따라 교환 주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혹은 5만 킬로마다 가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제동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과적제를 한 차량이 내리막에서 장시간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라이닝과 드럼의 마찰열이 300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찰 계수는 약 250도 정도까지는 안정을 유지하는데 300도가 넘어버리면 마찰 계수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브레이크 드럼이 타게 되면 드럼이 변형되어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라이닝의 접촉이 나빠져서 브레이크의 효력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며 극단적으로는 라이닝이 타버린 현상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긴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답이며, 이는 엔진 브레이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하여도 브레이크액과 라이닝 등 소모품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는 데미지가 누적되어 고장날 테니 소모품 교체 주기를 꼭 준수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브레이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도 똑같은 브레이크인데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엔진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처럼 바퀴를 잡아서 제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어비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전거와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허벅지가 엔진이고 자전거 페달 돌리는 횟수가 R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어를 1단으로 하고 페달을 밟으면 어떻던가요? 엄청 쉽게 페달이 돌아가는 반면 페달을 아무리 빨리 돌려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지 않으시죠? 엔진 브레이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 브레이크는 바퀴를 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막길은 물론 한파에 얼어있는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허나 엔진 브레이크를 처음 사용하는 많은 분들은 고 RPM에서 엔진 소리가 엄청 커지니 엔진이 고장나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조사에서 미션과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기어비에서는 변속 자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고장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고장나는 걸 선택할지 차가 고장나는 걸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저는 차보단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 엔진 브레이크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 사용법을 설명드려야겠죠? 엔진 브레이크는 기어를 수동 조작으로 바꾸어 강제로 기어 단수를 다운시키면 되는데, 수동 조작으로 바꾸는 법은 차량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대 기아 차량의 예시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어를 뒤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제낀 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됩니다. 저단으로 갈수록 제동이 더욱 잘 걸리고 RPM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적절한 단수로 조절하여 풋브레이크와 적절히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보레는 기어를 L로 바꾸어 조절하고, 쌍용차나 수입차는 핸들 측면 레버 방식도 있으니 본인 차량에 맞는 수동 모드 사용 방법에 대해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내리막 구간에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값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엔진 브레이크와 반대로 100% 풋 브레이크의 힘으로만 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속도를 세팅해두면 차량은 세팅된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무분별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행동 모두 브레이크에게만 의존해서 내려가는 것이라 풋브레이크의 마찰열을 엄청 발생시키는 행동이니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풋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도 앞서 배운 엔진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와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늦춘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서서히 당겨 차를 멈춰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급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시 차량이 회전하여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인 다음 서서히 당겨주세요. 또한 순간 당황해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면 주변 벽에 마찰을 일으켜 멈춰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긴 내리막에서 장시간 풋브레이크를 사용할 시 브레이크가 고장날 확률이 높으나 브레이크액 교체주기 2년 혹은 5만 킬로를 준수해주시면 베이퍼락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길 내리막길에서는 이런 행동은 금물입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풋브레이크만을 사용하거나 크루즈 모드로 내려가면 아주 위험하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현대 기아 차량의 기준 기어가 뒤에 놓인 상태에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밀어서 저단으로 기어를 변경하여 기어비를 조절해서 제동하는 걸 말하며 엔진 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적절히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를 L로 놓고 조절하는 방식, 핸들 측면 레버 방식도 있으니 평소 본인 차량에 맞는 수동 모드 사용 방법에 대해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혹여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늦추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제동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가요? 방금 얻은 정보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리막길, 빙판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며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꿀팁을 얻어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볼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